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등비수열에 대해서 계속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등비수열의 일반항 구하기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항의 일정한 수를 곱해서 다음 항을 만들어가는 수열을 등비수열이다 라고 했고요. 그 등비수열에서 일반항은 초항과 공비를 알면 해결이 된다. 그래서 초항 공비해서 초항에다가 공비를 n-1개 곱한 것이 일반항이었다. 그죠? 그래서 공식은 뭐 이거 하나 나왔는데 어쨌건 기억하시고 계속해서 문제를 풀어가면서 좀 더 익혀보도록 합시다. 첫째 항이 5고 공비가 2인 등비수열에서 처음으로 1000 이상이 되는 항은 제 몇 항일까요? 첫째 항이 5, 공비가 2인 등비수열 하면은 일반항이 초항, 초항 5 곱하기 공비 2의 n-1제곱 될 건데 요게 1000 이상이 되도록 하는 n 구하시오 이거죠. 보니까 뭐라고 치수 부등식입니다. 항이 두 개입니다. 밑을 동일해라, 지수를 동일해라, 아니면 양변. 자, 어쨌건 마이너스 1제곱이 5로 나누었더니 200보다 크거나 같도록 해라. 물론 양변 로그를 취해서 정리하는 것이 만약에 숫자가 크면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이거 뭐 별로 크지도 않고 2의 거듭제곱수는 우리가 2의 10제곱까지는 기억하는 게 좋다 그랬는데 하여튼 2의 거듭제곱수 중에서 여기에 적당한 값을 찾아내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2를 뭐 알다시피 2의 6제곱부터 갈까요? 2의 6제곱은 얼마라? 64. 2의 7제곱은요? 128. 2의 8제곱은 256. 8제곱은 되어야 되겠네요. 즉 n-1이 8 이상은 되어야 되겠더라 하는 소리입니다. 그죠? 따라서 n은 9 이상은 되어야 되겠으니까 1000 이상이 되려면 9번째 항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뭐 지금도 이야기하지만 이렇게 정도까지는 기억해 두는 게 좋겠습니다. 여기 보다시피 로그표를 안 줬습니다. 상형 로그의 값을 주지 않은 것은 로그치에서 계산하는 게 아니고 2의 거듭제곱수를 이용해서 계산해라 하는 뜻입니다. 자, 어찌됐건 등비수열의 일반항은 초항과 공비를 알면 구할 수 있고 그 나머지는 그 문제에 대해서 대응을 해주면 된다 하는 뜻이니까 확인해 가면서 봅시다. 또 4번입니다. 세 번째 항이 3이고 네 번째 항이 6인 등비수열에서 처음으로 45 이상이 되는 항은 일반항을 찾아야 되겠다. 뭘 알아야 된다? 초항과 공비를 알아야 되겠다. 세 번째 항을 초항 공비로 쓰면 A 초항의 공비 2개 곱한 것인데 그게 3이었다. 자리를 바꾸겠습니다. 자꾸 뒤집어서 역수 취해야 되니까 귀찮아서. 자, 세 번째 항은 하면 초항의 공비 2개 곱한 거 3입니다. 네 번째 항은 하면 초항의 공비 3개 곱한 거 6입니다. 변수 줄여라 해서 역시 변변 나누기 시키는 것이 좋겠더라 했더니 뭐 당연히 A 없어지고 R 3개 R 2개니까 R 1개 남겼고 3분의 6은 2다 그죠? 그 공비가 2가 나왔다. 그럼 초항은 얼마일까요?
여기다가 r 대신에 2를 집어넣었더니 a 곱하기 2의 제곱 4. 생각이 너무 빨라갖고 분수가 막 나오네요. 4는 3이다. 따라서 a는 4분의 3이 됐다. 그러므로 일반항은 4분의 3 초항 곱하기 공비 2의 n-1제곱이 될 텐데 요게 75 이상이 되도록 하시오 했으니까 75 이상이 되도록 해라. 역시 지수 부등식입니다. 항이 두 개입니다. 밑을 통일할래, 지수 통일할래, 양변 로그 취할래 였는데 어찌됐건 정리를 좀 해보자. 양변을 3으로 나누면 3으로 나누니까 2, 5, 25. 4를 곱했더니 2의 n-1제곱이 크기를 100이 되겠네요. 25 곱하기 4. 2의 거듭제곱수 아까 봤듯이 2의 6제곱 64, 2의 7제곱 128. 그럼 결국 2의 7제곱 이상은 되어야 된다는 소리니까 저기 있는 지수 n-1이 7 이상은 되어야 되겠네요. 따라서 n이 8 이상은 되어야 되겠다. 즉 8번째 항이다 하는 뜻이게 돼요. 어떤 형태의 문제건 등비수열 문제는 초항과 공비를 찾기만 하면 된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로 갑시다. 제주 특별자치도에서는 해안 지역을 따라 걸을 수 있는 다양한 제주 올레 코스를 개발했다. 올레길 주변에 어떤 숙소에서는 저렴한 숙박료와 단체 여행객의 증가로 2007년에 3,000명이었던 이용객 수가 매년 20%씩 증가했다. 이때 2007년의 이용객 수가 몇 명이었는지 구해 보아라. 단 1.2의 열제곱은 6.2로 계산해라. 자, 2007년에 3,000명이 있었습니다. 매년 10%, 20%씩 증가합니다. 이용객 수가. 그럼 2008년에는 몇 명일까요? 증가량이 3,000명에 20% 0.2. 그러면 이용객은 전년도 이용객 플러스 증가량이 되겠죠. 3,000 더하기 3,000 곱하기 0.2. 3,000을 묶었더니 1 플러스 0.2 즉 3,000 곱하기 1.2가 되었다. 다시 한 해가 더 지나가서 2009년이 되었습니다. 증가량이 얼마입니까? 하면 전년도 이만큼 이용했는데 그거에 20%가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전년도 이용객 3,000 곱하기 1.2에 20% 0.2가 늘었습니다. 그렇다면 금년도 총 이용 인원은 몇 명입니까? 전년도 이용 인원 플러스 증가량이겠죠. 그래서 여기 3,000 곱하기 1.2, 3,000 곱하기 1.2 더하기니까 더해서 3,000 곱하기 1.2를 묶었더니 앞에는 1, 뒤에는 0.2, 역시 1.2. 따라서 3,000 곱하기 1.2의 제곱이 되겠네요. 앞에서 우리 로그에서 이런 류의 문제를 해봤죠. 비슷한 거 있었습니다. 어쨌건 1년 후에는 1.2 한 개, 2년 후가 되니까 1.2 제곱, n년 후에는 1.2의
n제곱이 될 것 같더라. 따라서 2007년, 2017년은 10년 후죠. 따라서 10년 후에 이용객은 3000 곱하기 1.2의 10제곱이 될 것 같더라. 근데 1.2의 10제곱은 여기 6.2로 계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만큼이 6.2다 해서 집어넣고 이제 계산하면 뭔가 나오겠죠. 이렇게 해서 정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건 앞에서 우리가 로그 계산할 때 있었던 내용과 비슷한 이야기인데 그 형태하고 또 앞으로 지금 합에 있어서 또 이런 형태가 또 한 번 더 나올 겁니다. 그 합에 가서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새로운 아이템입니다. 등차 수열에서 이웃하는 세 등차 수열의 항 사이에 등차 중항이라는 게 있었죠. 뭐였냐? A, B, C가 이 순서로 등차 수열을 이룬다면 가운데 항을 2배 한 것이 나머지 양 끝 2개를 더한 것과 같다 하는 성질이 있다 그랬습니다. 요게 등차 중항이다. 이 식을 활용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미지수의 값을 찾는 것들도 해봤는데 등비수열에서는 그러한 성질이 없겠냐. 세수 A, B, C가 이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룬다면 A, 첫 번째 항이 A, 공비를 R이라고 하면 B는 두 번째 항에 해당해서 AR이 되겠고 C는 세 번째 항에 해당하니까 AR 제곱이 되겠네요. 보다시피 이렇게 두 개를 곱하면 A제곱 R제곱인데 가운데 항을 제곱을 해도 A제곱 R제곱이 되죠. 그래서 이거 같구나. 뭐 어떻게 했어요? 첫 번째 항과 세 번째 항을 곱하고 두 번째 항을 제곱했어. 즉 가운데 항을 제곱하면 양쪽 끝항 두 개를 곱한 것과 같다 하는 거죠. 실제로는 이게 등비수열이다 했으니까 A, B, C가 이 순서로 등비수열을 이루므로 두 번째 항을 첫 번째 항으로 나눈 것이나 세 번째 항을 두 번째 항으로 나눈 것이나 같죠? 그럼 이 식으로부터도 뭐 이렇게 곱하는 거 맞지? 그래서 B제곱은 AC다 하는 식을 얻을 수가 있죠. 어찌됐건 세수가 등비수열을 이룰 때 가운데 항을 제곱한 놈이 나머지 두 항을 곱한 것과 같다 하는 것이 등비중항이라는 용어로 태어났습니다. 어쨌건 앞에서 우리 등차중항이라는 게 있고 등비중항이라는 게 있고 맞으면 또 뭔가 나올까요? 우리는 안 배울 것 같습니다. 어쨌건 세수 ABC가 이 순서로 등비수열을 이루면 가운데 항의 제곱이 나머지 두 개의 항의 곱과 같다. 세수 2x8이 이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루면 가운데 항을 제곱한 것은 나머지 둘을 곱한 것과 같으니 x제곱이 28, 16이어서 x는 플러스 마이너스 4가 됩니다. 조심해야 될 게 등비중항은 언제나 양수인 거 아닙니다.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가지가 두 가지 다 등비중항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수열이 하나의 수열이 아니라 이렇게 가운데 등비중항 자체가 미지수로 되어 있을 때는 두 개의 수열이 되겠지요. 예를 들면 2, 4, 8일 수도 있고 2, 마이너스 4, 8 이렇게 될 수도 있다. 이건 초항이 2, 공비가 2인 등비수열이지만 요놈은 초항이 2, 공비가 마이너스 2인 등비수열이 되겠죠. 이렇게 항상 부호가 하나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두 개일 수 있습니다. 착각하지 말기 바랍니다. 문제 6으로 가죠. 다음 수열이 등비수열일 때 네만에 알맞은
이렇게 양수라고 되어 있으면 당연히 양수겠죠. 저는 말이 없으면 둘 다 됩니다. 16, 1 네모 x다. x제곱은 16 곱하기 1, 16. 그럼 x는 플러스 마이너스 4인데 양수다라고 했으므로 여기는 4를 넣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를 y라고 하면 역시 4, 1, y도 등비 수열이 되겠으니 가운데 제곱은 4y가 돼서 y는 4분의 1 되겠습니다. 이게 4분의 1이다. 사실은 여기서 4만 구해서도 4를 16으로 나누거나 1을 4로 나누거나 공비가 4분의 1이다 라는 것을 얻으면 여기다 그냥 공비를 1에다가 곱한 4분의 1을 그냥 적어 넣어도 되겠습니다. 꼭 뭐 등비 중앙을 활용하지 않아도 공비가 만들어지니까 앞에서. 자, 이 네모 안에는 뭘 넣을까요? x다 하면은 x제곱이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27, 27입니다. 그럼 x는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7, 27은 3의 세제곱 3루트 3이네요. 따라서 여기는 양수를 넣어라 했으므로 3루트 3을 넣어야 되겠고 공비가 마이너스 1이 뭘 곱해갖고 3루트 3이 되었다 하니까 공비가 마이너스 3루트 3이구나 하는 것을 얻을 수 있죠. 그러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3루트 3이 여기는 뭐예요? 81루트 3이 되었다. 뭐 이렇게 하면 공비를 활용한 문제고, 조금 전에 봤듯이 여기가 3루트 3이니까 27제곱 마이너스 27의 제곱인데 뭐 제곱하면 똑같으니까 그냥 마이너스 써줄까요? 그래도 모양상는 3루트 3하고 여기 y였다면 y하고 곱한 것 27의 제곱, 어쨌건 그냥 27 곱하기 27을 나누기 3루트 3 한 것이 y이다. 3 하나 9 유리화해서 루트 3을 곱하면 3이 되고 또 3 하나 3. 그래서 y는 27 곱하기 3은 81이니까 81 루트 3이다. 뭐 이렇게 등비 중앙을 각각 이용해서 미지수의 값을 찾아낼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건 세수가 등비 수열을 이루면 가운데 항을 제곱한 것이 나머지 두 항을 곱한 것과 같더라 하는 등비 중항이 성립한다 하는 것도 확인해 봤습니다. 5개의 양수가 이 순서대로 등비 수열을 이루도록 해라. 마찬가지로 등차 수열에서 5개가 하면은 하나씩 건너뛰어도 등차 수열이 되듯이 등비 수열에서도 5개가 등비 수열이다 하면 하나씩 건너뛰어서 이렇게 3개를 보았을 때도 등비 수열이 되겠죠. 진짜요? 되는지 안 되는지 보면 AR 제곱, 아이고 제곱이 아니고 바로 튀어나오면 안 되지. AR, 그 다음 항은 AR 제곱, 그 다음 항은 AR 세제곱, 그 다음 항은 AR 4제곱, 이렇게 항이 5개가 있어요. 여기에서 차례차례 보면 초항이 A, 공비가 R인 등비 수열인데 한 칸 건너뛰기를 하면 보다시피 AR 제곱을 뒷항을 앞항으로 나누니까 R 제곱이야. AR 4제곱 역시 뒷항을 앞항으로 나누니까 R 제곱이야. 같죠? 그래서 이렇게 한 칸 건너뛰기를 해도 역시 등비 수열이 되고 이때 공비는 R 제곱이 되더라 하는 겁니다. 공비. 등차 수열에서도
한 칸씩 가면 공차가 D였다면 이렇게 한 칸 건너뛰기를 하면 공차가 2D가 됐고요. 두 칸 건너뛰기를 하면 공차가 3D가 되듯이 등비수열에도 마찬가지로 그냥 가면 공비가 R인데 한 칸 건너뛰어 가면 공비가 R제곱, 두 칸 건너뛰어 가면 공비가 R 세제곱인 여전히 등비 를 활용해서 y부터 먼저 구하자. 그래서 y제곱은 뭐요? 32 곱하기 8분의 1, 즉 4다. 양수라고 돼 있네, 여기도. 따라서 제곱에서 4니까 y는 원래 플러스 마이너스 2인데 양수이므로 2가 되겠습니다. 이제 32x2 요 세 개도 등비수열이다. 따라서 x제곱이 32 곱하기 2, 즉 64. 그럼 x는 플러스 마이너스 8인데 양수다 했으니까 x는 8. 마찬가지로 8, 2 먹고 뭐 8, 2, Z를 해도 좋지만 그냥 이렇게 가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요. 2 Z 제곱, 가운데 제곱은 2 곱하기 8분의 1, 즉 4분의 1이네요. 따라서 Z는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인데 양수다 하니까 2분의 1. 자, 이건 각각 잘라서 등비수열이다라는 것을 등비중항을 이용해서 미지수의 값을 찾았지만 아까 이야기했듯이 여기에 y만 찾아지면 32, 2, 8분의 1 하는 한 칸 건너뛰어 만들어진 등비수열이 나오는데 이때 공비가 r제곱이다 그랬으니까 그 r제곱을 구하면 r도 구할 수 있겠죠. 그런 형태로 해서 XYZ를 만들어 갈 수도 있겠습니다. 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테니까 각자 취향에 맞는 걸로 정리를 하도록 해요. 다음 대화를 보고 수미가 생각한 수열이 무엇인지 예를 들어 설명을 해보자. 등차 수열이면서 등비 수열인 수열도 있을까? 등차 수열이면서 등비 수열인 수열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제일 편한 것. 공차가 0이고 공비가 1인 수열. 뭐 같은 수열이야 되겠지. 예를 들면 1, 1, 1, 1, 1. 일반으로 구성된 수열은 공차가 0인 등차 수열이라고 볼 수도 있고 공비가 1인 등비 수열이라고도 볼 수 있죠. 뭐 이런 것만 있겠어요? 2도 되겠네. 즉 모든 항이 같은 수열은 다 등차 혹은 등비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은 것도 있을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는 등차 수열은 초항의 n-1 공차다. 등비 수열은 초항에다가 공비의 n제곱이 곱해진 거다. 안 보여. 어쨌건 이놈과 이놈이 특별한 이런 경우가 아니면 예를 들어서 D가 0이 아니고 R이 1이 아닌 경우에는 같은 놈이 나오기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이거 수업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네요. 자, 어쨌건 모든 항이 같은 수열은 등차이면서 등비가 되겠는데 그게 아닌 게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해요. 나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가면 등비 수열의 합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해 보도록 하지요.
등비수열의 합은 어떻게 구할까요? 앞에서 우리가 등차수열의 합은 가우스가 앞으로 쓰고 뒤로 쓰고 해가지고 더하기를 해서 정리를 했는데 등비수열은 그런 방법이 통할까요? 전혀 통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찌건 등비수열의 합을 구하는 방법은 조금 조작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조금 정리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약간 조작을 해서 만들어내는데 어쨌건 결과를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보지요. 오른쪽은 1 더하기 2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2의 세제곱이 2의 4제곱 마이너스 1임을 설명한 것이다. 이와 같은 방법을 이용해서 1 더하기 2 더하기 2의 제곱 해서 2의 9제곱까지 더해 보시오. 물론 이걸 하나씩 풀어서 다 계산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가지고는 나중에 그럼 2의 99제곱을까지 더하기를 하시오 하면은 계산하기가 곤란하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제 형태를 보면 S가 이겁니다. 이거죠. 그럼 이 2S라고 했는데 왜 2S일까요? 이건 일반적으로 이제 공비를 하나 더 곱한 겁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 조작을 할 때 그렇게 할 거거든요. 공비를 하나 더 곱하면 2S가 되죠. 여기는 2가 되고 2의 제곱, 2의 세제곱, 2의 4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2를 하나 묶었더니 원래 거하고 똑같더라. 2를 하나 묶었더니가 아니고 이거 지금 2를 그냥 앞에다가 붙인 거네요. 그래서 분배를 했더니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고 나서 빼기를 시킵니다. 변변 빼기 하면 같은 모양이 중간에 생겨요. 여기 지금 보다시피 2의 제곱, 2의 세제곱, 2의 제곱, 2의 세제곱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여기 없어지면서 항상 맨 앞과 맨 뒤만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를 빼면 맨 뒤, 맨 앞 요렇게만 남고 나머지 중간 항들은 같아서 없어져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만들 수 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SA라고 하면 S라고 하면 공비가 2니까 2A는 하면 여기에 2를 곱해서 2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2의 세제곱 더하기 쭉 해서 2의 9제곱 더하기 여기다 2를 곱하면 2의 10제곱이겠죠. 그런 다음에 빼면 2A 빼기 A는 A가 되겠고 이게 바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건데 보다시피 2부터 2의 9제곱까지 2부터 2의 9제곱까지가 똑같아요. 그래서 뭐가 남았어요? 위에는 2의 10제곱 밑에는 1 요렇게 남습니다. 그래서 요걸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등비수열의 합을 구하는 공식을 만들어 갈 겁니다. 조작을 하는 겁니다. 그죠? 이런 조작을 하기도 하고요. 이런 조작을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1 더하기 x 더하기 하나씩 볼까요? 1 더하기 x에다가 1 마이너스 x를 곱하면 1 마이너스 x 제곱이에요. 1 더하기 x 더하기 x 제곱에다가 1 마이너스 x를 곱하면 1 마이너스 x 세제곱이다. 여기까지는 전개공식에 있던 겁니다. 그거보다 더 많아졌어. 1 더하기 x 더하기 x 제곱 더하기 x 세제곱에다가 1 마이너스 x를 곱하면 뭐가 될까요? 여러분 생각 그대로입니다. 1 마이너스 x 4제곱이 돼요. 그래서 1 더하기 x 더하기 x제곱 더하기 쭉 일반화 시키는 거죠. x의 n 마이너스 1제곱까지를 곱해놨는 데다 거기다 1 마이너스 x를 곱하면 뭐가 된다고? 1 마이너스 x의 n제곱이 된다. 이 식을 활용해서 등비수열의 합을 구하기도 해요. 우리 책에 나와 있는 것은 공비를 하나 곱해서 가는 방법인데요. 자, 지금부터 그 방법을 이용해서 합을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합을 구할 수 없으니까 조작을 하는 겁니다.
등비수열의 첫째 항부터 제n항까지 합을 구해보자. 첫째 항이 A 공비가 R인 등비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제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하면, 자,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하면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는 이 예를 들어 거꾸로 써봐도 AR의 n-1제곱 AR의 n-2제곱 해서 등차수열 하듯이 이렇게 더하고 이렇게 더해보면 이게 같은 모양이 안 돼요. 그래서 그 방법을 쓸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고 다른 방법으로 A를 쫙 다 묶어내봐야 1 더하기 R 더하기 R제곱 더하기 R 세제곱 더하기 해서 쭉 나오는데 그 값을 또 계산하기도 곤란해요. 그래서 쉽게 이 값을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몇 급수의 합이라고 생각하는 건데요. A라는 등차수열, 초항이 A고 공차가 0인 등차수열과 1R제곱 R세제곱 하는 초항이 1 공비가 R인 등비수열의 각 항을 곱해서 만든 수열이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해놓은 것을 보려 우리 몇 급수라고 해요. 그 몇 급수의 합을 구하는 형태가 바로 등비수열의 합을 구하는 공식을 만드는 형태와 같아요. 즉 그냥 계산이 안 되기 때문에 공비를 하나 더 곱합니다. 그래서 요 식에 공비를 하나 더 곱했더니 요런 식이 만들어졌고, 여기에서 요 부분과 요 부분이 같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변변 빼기를 시켜서 Sn 빼기 R배의 Sn 하는 좌변은, 우변은 보다시피 맨 앞과 맨 뒤에 있는 것만 남고 가운데 항이 모두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1-R배의 Sn이 A- 맨 끄트머리에 있는 AR의 n제곱이라는 식을 얻을 수가 있죠. 즉 1-R의 Sn이 A를 묶으면 1-R의 n제곱, 이런 꼴이 된다.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바뀌었네요. 따라서 SN은 하면 이제 이걸로 나누기만 하면 되는데, 나누려고 보니까 문자가 들어있어요. 이게 0인지 아닌지 따져봐야 돼. 그래서 따지기를 합니다. R이 1이 되면 어떻게 되고 R이 1이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1이 아닌 것부터 할까요? 1이 아니면 이게 0이 아니니까 약분이 가능하죠. 그래서 이때는 1-R분의 A 1-R의 n제곱 하는 등비수열의 합내는 공식을 만들 수 있고요. 이건 통상 공비가 1보다 작을 때는 이렇게 쓰는 게 편하니까, 양수니까. 또 공비가 1보다 클 때는 분모분자에 1을 곱해가 마이너스 1을 곱해서 R 빼기 1분의 A R의 n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공비가 1이 돼버리면 이 식에서 요 앞에가 0 돼버리니까 나누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합을 구할 수 없습니까? 없는 게 아니죠. SN에 여기 AR에 R이 1이라면 모든 항이 다 뭐예요? A라는 소리입니다. A 더하기 A 더하기 A 더하기 A가 되겠죠. 몇 개 있어요? N개. 그래서 등비수열에서는 합을 구할 때 공비가 1입니까? 아닙니까? 따져서 구합니다. 1이 아닐 때는 이 공식을 바로 활용할 수 있고요. 1이면 A가 N개 있다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걸로 합니다. 자, 어쨌건 등비수열의 합을 구하는 공식은 공비가 1이 아니면 1-R분의 A 1-R의 n제곱, 혹은 공비가 1보다 클 때 많이 쓰는 R-1분의 A R의 n제곱 마이너스 1. 공비가 1이면 A만 n개 있다 하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여기서 항상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이게 등비수열에서 공비가 문자로 나타나 있을 때는 처리를 할 때 공비가 1인지 아닌지를 꼭 따져서 계산을 해라.
뭐 당연히 숫자로 주어져 있을 때는 1인지 아닌지 눈에 보이기 때문에 뭐 굳이 구별할 필요가 나누어서 정리할 필요는 없지만 문자를 포함한 형태의 공비로 나와 있을 때는 반드시 1인지 아닌지를 따져서 합을 계산하는 습관을 들여야 된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